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심어놨던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무기력화되고 소위 말해서 개딸들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이 되고 본인이 밀어넣는 사람이 다 안 되면은 정부 운영은 몰라도 당내 권력 전체적 권력 투쟁에서는 조기래 임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공개적인 거의 반란 수준이에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댓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네. 딴지일보 세무조사 조심해라. 제가 생각하기에 김어준 방송이 슈퍼챗이나 뭐 네. 구글에서 받는 비용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네. 세무적으로는 그 제대로 처리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1표씩을 적용하자라는 걸 제안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과 이제 친명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절차상 졸속이라는 데 문제를 좀 삼고 있고 강덕구 의원 등 친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도 공개 반대에 좀 가세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연임을 위한 정 대표의 좀 큰 그림 아니냐 지적도 나오는데 친명계와 정 대표의 좀 속내가 좀 다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상황 좀 사태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미 뭐 이게 갑툭튀가 아니라 이미 네. 굉장히 긴 정청래 대표 되자마자 지금 이게 지금 진행돼 왔거든요. 네. 이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도 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10월달에 가입한 사람도 이게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로 전당원 여론조사로 네이밍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투표지 뭐.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16.8% 이제 투표율이었고 그게 뭐 80%대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근데 그게 이미 당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노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결국은 정청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한번 부결될 수도 있어요. 네. 중앙당에서 부결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당원들한테 난리가 날 거예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표 그렇게 던진 XX 다 나와 이렇게 되면서 도저히 거부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역에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제 그 4인 이상은 다 경선을 붙이기로 했는데 그 경선 컷오프는 전부 다 100% 당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 그냥 당원 투표로만 나 사람 많으니까 그건 당원 투표로만 한다라는 거면은 여기서 거의 다 속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고 비례도 사실은 시도당 의원 위원장이 뭐 거의 그당 그러니까 회의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비례를 추천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100%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도당 위원장은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사실상.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이재명 대표 때 다 임명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공개적인 거의 반란 수준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더민주 혁신회의나 이런 데서 참기 어려울 거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내의 분쟁도 분쟁인데 조만간 민주당의 사정정국이 좀 몰아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뭐 정청래와 가까운 사람 몇 명이 압수수색 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보기에는. 경고 메시지인가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왜냐면은 당원은 등에 업고 계속 김어준은 등에 업고 지금 정청래는 밀어붙이려 할 테고 지금 검찰이 지금 끼어들 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르익는 것 같다. 네. 예. 소장님은 근데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토론이나 논쟁을 하다 보면은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가고 있다고 봐요. 네. 명분상으로 물론 과거에 민주당이 그 약세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도 도입했고 대의원에 대해서 표의 가중치를 둔 거 전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인 1표라는 건 보통 평등 선거의 그냥 원칙이에요. 네. 국민의힘에는 이런 대의원제도 없어요. 그냥 책임당원 1인 1표 행사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제도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네. 그거 뭐 반대할 만한 명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1인 1표로 가자는 거는 그게 뭐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원칙인데 네. 이것은 뭐 저는 명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할 때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뭐 17표 주고 누구에게는 1표 주고 네. 이게 지금의 상황에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민주당 내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표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 프레이즈가 갖는 네. 힘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 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친명계나 일부에서는 사실 이 1인 1표제로 갔을 때 굉장히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 연임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좀 그럴 텐데요. 사실 지난 전당대회 이제 박찬대 후보와 붙었을 때도 대의원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이겼었는데 전리당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을 이제 정청래 지금의 대표가 가져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득표 차례로 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그런 본인의 이제 뭐 당대표 연임이라던가 그 이후에 뭐 선거까지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계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런 예측처럼 좀 굉장히 정청래 지금의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걸로 좀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어쨌든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고 의원들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고 권리당원 분들도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의 역사나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노출 빈도가 미디어에 높느냐, 얼마나 센 발언들을 하느냐가 굉장히 그 선거 당시에는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뭐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부분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딴지일보에 1000번 글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을 계속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더 유리한 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고민하는 데가 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곧 청와대가 되겠지만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심어놨던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무기력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100% 이제 소위 말해서 개딸들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이 되고 본인이 밀어넣는 사람이 다 안 되면은 네. 정국 운영은 몰라도 당내 권력 전체적인 권력 투쟁에서는 조기래 임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지방선거 결과 봤어. 그다음에 당 대표로 만약에 승리까지 했어. 그러면은 정청래가 재선을 해. 이런 룰 때문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의원들은요. 그러면은 그냥 줄 서는 거예요. 정청래한테. 확인했는데 위력을 확인했는데 그러면은 의원들이 일단 말을 안 듣습니다.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네. 이거는 상당히 약간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만간 검찰 수사가 네. 수사가 지금 어디선가 터질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네. 총님 1인 1표제로 갔을 때 그 영향 여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니까 본인에 맞게 그러겠죠. 룰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하튼 본인의 우군은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 대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원내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친청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친명인으로 구성된 거죠. 특히 뭐 더민주혁신회의 여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대거 입성해 있잖아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친명이었고 지금도 친명이고 앞으로도 친명일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원내의 약간 불리한 구도를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원들 권리당원 1인 1표로 만들어서 본인의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왕권 잡으면 그런 거잖아요. 예, 훈구 대신들을 권력을 좀 없애고 네. 자기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드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글쎄 모르겠어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청래 그 당대표의 연임 문제도 엇물려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과의 그 균형점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잡을 거냐. 네. 그게 관건이겠죠. 사실 용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정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뜻과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 소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뭐 1인 1표제나 이런 정청래 대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좀 보고 계실 걸로 보시나요? 근데 본인 마음에는 별로 안 들겠지만 본인도 그동안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 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장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이런 얘기 했었다라는 거 꺼내 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율이 됐다? 저는 조율이 됐다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아니, 과거에 그런 말씀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냐 네.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는 돌파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조율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네. 김영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과도 뭐 보고를 했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제가 아는 한 그렇게 뭐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떨떠름한 네.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도 보고했었다라고 네. 하는데 보고라는 게 우리 다 조직 생활 해보지만 보고한 사람은 보고했다 그래요. 네. 근데 보고 받은 사람은 야 네가 언제 보고했냐 이렇게 되거든요. 예. 저도 뭐 조직 생활하면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면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 보고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평론가님 뭐 더해 주실 말씀? 아니 뭐이 정도 하죠.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를 치는 자가 나는 제 관심이야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1인 1표제뿐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현희 이제 최고위원이 좀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오늘 이제 좀 오전 회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약간 여기에 무게를 실는 발언을 또 했는데 다시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꺼내든 배경 이거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뭐 그냥 꺼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 사법부를 못 믿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장동혁이래 정청래 대표도 비판 메시지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부 못 믿겠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금 만들면은 뭐 이거 최소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릴 테고. 그러면은 이제 지기현이 이제 1월 중순에 지금 뭐 최후 변론 듣고 한 2월 달에 지금 선고 내릴 거잖아요. 1월 달 중순에 갑자기 한 1월 초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판사 바꾸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풀려날 테고.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게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큰 그림을 선거 때 좀 돌아다니고 말도 좀 많이 하라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근데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 누군가 또 던지고 그러면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검사들 징계도 지금 뭐 18명 그 검사장들 전보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지. 네. 그러니까 이거 확전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 네네. 의원님, 네.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동기 자체가 불순하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결과를 낸다라고 해갖고 본인들 마음에 맞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담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그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뭐 내란 수계 혐의로 지금 거의 뭐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재판부 구성했었을 때 그 재판 결과 수긍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 위헌 소송 내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송 내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이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이나 여론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결국엔 뭐 강성 지지자들을 이렇게 좀 달래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실효성과 명분, 뭐 여론 다 얻을 수 없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뭐 추진되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 지금 뭐 법사위 강경파들이 이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좀 일종의 집안 싸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저도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계속 뭔가 민주당 내의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 신문으로 치면 일면을 차지할 정도의 큰 뉴스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같은 경우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다던가 뭐 유엔에서 기조연설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하고 있을 때도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의 청문회나 이런 이슈들을 끌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뉴스를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로 인해서 약간 이재명 그러니까 어떻게 일종의 친명계에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는데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는 배경은 좀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돌이켜 보면은 네.
용산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이런 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은 원래 저 법사위나 이분들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던 거를 하는데 대통령이 순방에 나갔을 뿐이야. 그냥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한다. 나는 맨날 지론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득실득실하잖아요. 법사위에.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원래 두 가지를 힘을 가지고 있고 공천권과 사정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당은 다스리는 건데 둘 다 지금 뭐 힘이 좀 빠지려고 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 지금 뭐 저 사람들은 이제 당원들 눈치 보지 대통령 눈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세 번, 네 번 계속되면은 뭐 계획이나 의도가 있는 거다. 네. 이게 얘기를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계속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순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방 기간 동안에 그 뉴스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법사위나 뭐 과방이나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딴지일보 세무조사 조심해라. 말씀하신 설정이 화살표가 딴지일보 여기- 세무조사 준비해라. 김어준 제가 생각에 김어준 그 방송이 슈퍼챗이나 뭐 구글에서 받는 비용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거가 또 약간 세무적으로는 이게 정해진 원칙이라는 게 왜냐면 좀 낯설잖아요. 그 제대로 처리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매출이 몇백억 되기 네. 때문에 거기는 거기 또 뭐 물건도 많이 팔지 않습니까? 네. 아, 예. 내가 뭐 그걸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가 성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방송이. 예, 여러 가지 예언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면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을 막아야 하는데 이게 심리가 지연되면 구속 만료일이 사실 1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추가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뭐 가정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풀려나 가지고 나온다면 굉장히 당에 대한 지지나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가능성은 그냥 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하나는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로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하나는 최상병 특검에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가 됐든 윤석열이 나오는 거는 국가적으로는 불행이고 민주당한테는 호재고. 국힘한테는 뭐 이건 뭐 최악의 악재죠. 예, 뭐가 됐든 윤석열이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그 윤어게인들이 장동혁 대표 압박할 거 아니에요. 막 가서 만나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 또 사진이라도 한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뭐 풀려나도 우리한테 불리한 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최고의 선거 전략이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구속 취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영장 못 치는 거잖아요. 지금 직권 남용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추가 혐의를 갖고 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게 뭐 최상병이 될지 뭐 다른 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취소돼서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지방선거 국민의힘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12월 3일이 어쨌든 다가오면서 내란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좀 회자가 되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이제 뭐 2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평론가님 보셨을 때는 좀 내란에 대한 어떤 공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걸 이어갈 텐데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될 걸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지도부나 뭐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해까지는 지지층 결집, 내년에 중도층 확장. 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보다도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분한테
그 슬램덩크의 한 대사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 바스켓은 산수가 아니다.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네. 내가 내년에 중도 확장을 해야 되겠어라고 해서 중도가 그러면 어이쿠 우리한테 확장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네.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럴까요? 네, 네. 시간이 걸려 시간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선거 때 그러면 뭐 민주당을 찍겠어요, 조국혁신당을 찍겠어요. 네. 개혁신당도 잘 안 찍는 분들의 그분들은 어차피 다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는 건데 뭐 그런 조그만 당들이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네. 광활한 이쪽을 봐야지. 근데 여기는 바닷물 같아서 이제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네. 지금도 늦었다. 좀 정신 좀 차리고 윤석열 좀 절연 좀 하고 좀 야당이 좀 잘 해야지 이게 나라도 좀 잘 되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야당이 이렇게 못하면은 그냥 24%만 계속 나오면은 뭐 민주당 막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일본 만화 제목을 인용해서 하겠습니다. 네.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이제. 네.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을 채택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결국에는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큰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내린 결론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당 지도부가 변화의 시기를 빨리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